주 52시간제가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됩니다. 재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계도 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영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흘 뒤죠. 7월 1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 50명 미만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교수님 말씀 좀 주실까요? 예, 조금 전에 주 52시간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장근로 주 52시간 상한제라고 얘기를 해야 네.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정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럼 40시간제하고 52시간제 그러면 왜 똑같은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40시간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는지를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거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네. 기존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최대 근로기준법상 시간이 12시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를 합치면 52시간인데 여기에다가 이전에는 그 휴일을 소위 말하는 주당 법정 근로 시간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네. 주당 법정 근로 시간과 해당이 없는 주말은 별도로 8시간씩 해서 16시간을 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최대 그 근로 가능 시간이 주당 68시간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이 주말을 포함해서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40시간하고 실제로 더 연장할 수 있는 허용 12시간에서 52시간. 이래서 이제 연장 근로 주 52시간 상한제라고 하는 게 네.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해왔고 이번에는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에 대한 대상으로 사실은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노동자까지 네. 마지막 남은 부분까지 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덕화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 수는 약 7만 4천여 개 정도 되어서 전체 사업장의 16.5%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종사자 수는 83만 6,300여 명 정도로 해서 비중이 39.5%에서 네. 기업체 수보다는 종사자 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이 비슷한데요. 대구도 보면은 전체 21만여 개 중에서 3만 4,890개 사업소가 있어요. 이게 또 16.5% 정도. 종사자 수는 96만 7천여 명 중에 38만 4천 명 정도 돼서 이게 또 39.6% 네. 정도니까 전체하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경북 또한 3만 9천 한 277개 사업장으로서 16.6%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가 45만 3천여 명으로 39.4%. 그러니까 대구 경북 공이 차지하는 기업체의 비율보다는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퍼센테이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높은 편입니까? 뭐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이 제도 시행 이전에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제도를 좀 유예를 해달라고 재계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가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여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서 사실은 뭐 인간 활동 자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결과로 경영 활동도 굉장히 거의 뭐 마비되다시피 했고 특히 50 미만 중소 영세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정말 사활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네. 이제 백신이 조금 접종이 되기 시작합니다만 또다시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코로나 여파에 대한 공포감이 또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업의 생존에 문제에 매달리기도 부족한 시간이었고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것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 수급난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 또 시설 장비 개체 문제 그다음에 교대적 개편 인사
조직 제도의 개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이러한 전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재계에서 요청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특별히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이 상황이 극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를 해달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뭐 52시간 이하로 가야 되겠죠. 그건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봐서도 OECD 국가의 경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통상적인 압력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야 됩니다만 시행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이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그 300 이상 대기업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시행을 9개월, 6개월 유예를 했죠. 네. 50 이상 사업장도 1년을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은 영세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5인 이상은 사실은 뭐 자영업자 수준에 있는 기업들도 많죠.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곧바로 시행을 한다는 게 코로나 여파가 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유예해서 기업이 좀 준비하고 체력을 좀 보강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계도 기간 없이 7월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이승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영세 사업자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설정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법정 근로 시간이 그러니까 주당 40시간으로 축소된 게 2004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크게 지금처럼 이 52시간 상한제에 대해서처럼 반대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실근로 시간은 제도적으로 이전과 똑같이 68시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정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를 일부 대기업이나 윤호조 사업장을 제외하면 수용할 생각들이 별로 기업들이 없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용하지 않아도 됐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정 근로 시간이 선진국 수준이 40시간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별로 줄지 않았다. 네. 자,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주 52시간 상한제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해야 된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그 상한제가 2018년도에 입법한 이후에 이미 4년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50인 이하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300인 이상도 해주고 50인 이상도 해주고 다 계도 기간을 줘가지고 했는데 네. 왜 우리만 안 해줬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는 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입법 후에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우리가 따져보면 더 이상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용자 측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제도 개선 사항의 대부분이 물론 사용자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으로 이제 탄력 근로제의 산정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선택 근로제 산정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고 또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하는 거를 주당 8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다음에 추가 연장 근로를 노동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인 보완이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의 그 제도적 보완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 기간을 더 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의미인데 노동부에서 계도 기간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80% 이상이 이미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실시 시점인 7월 1일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90%는 문제가 없는 거로 조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노동부의 조사지만 이제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데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한 50% 정도는 크게 문제 없는 걸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50%가 적지 않은 숫자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정덕화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해서 그 개별 기업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고 문제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책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낫지, 계도 기간을 늘리는 거는 문제를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네. 늘리는 거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8년도에 개정되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특히 제조업 50 미만 제조업은 대부분 다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하청 납품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조가 대기업, 한 명 이상 대기업, 50 이상 중견기업 이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전부 다 오다를 받는 것들이 원청업체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납품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4년의 유예기가 있다 하더라도 50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난 뒤에라지만 사실은 50인 미만 기업들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네. 그 기간에 이제 코로나가 내려가지고 경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끼쳤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 시간제도 뭐 3개월, 6개월 늘었습니다만은 6개월 또 이것도 사실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한 기업 외에는 사실은 그 적용하기 사실 어려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다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오다를 수시로 받기 때문에 미리 하청업체가 그 생산 일정을 정해서 원청업체에다가 우리 생산에 맞춰서 주문하시오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도 사실은 50 미만 중소 뿌리 사업 때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사무관리직이나 서비스, 지식 서비스 쪽에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시역과 종업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고, 또는 코어 타임으로서 일정한 시간만 같이 회의를 하면 되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뭐 뿌리 염색 산업, 그다음에 그 섬유업종, 뭐 이런 데 건설, 뭐 이런 데는 사실 조선 이런 데는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어렵죠. IT 기업 쪽에서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정 부분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저희들도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추가 인정 근로 8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또진 개진이다, 그런 부분들은 노사가 합의해서 노사가 하는 부분, 노사를 위해서 그것이 단축하는 건데, 노사가 일치된 의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장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중에도 이 입장이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 먼저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입에 따른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모두에 잠깐 이 교수님 말씀을 조금 주셨습니다만, 도입 취지가 있고 효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 52시간제 상한선으로 도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정 근로 시간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인 근로 시간은 굉장히 OECD 국가에서 거의 최하위권. 네. 예전에는 최상위권 1등이었습니다. 거의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쨌든 이제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의 효과가 나타나서 2등 정도를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좋은 의미에서 2등이 아니라 네. 뒤에서 네.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거는 실제 근로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장시간 근로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시간 근로 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OECD 국가의 평균 연간 근로 시간이 1,770시간입니다. 근데 한국은 최근에야 간신히 2,000시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00시간 정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연간 근로 시간이.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쉽게 얘기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는 뭐 한국에서는 극단적이지 않지만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하락하게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투입되는 인력 대비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생산의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인데, 우리나라는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소위 부가가치 발생이라고 하는 분자가 비슷하더라도 분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각종 산재 발생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주 52시간 그 상한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근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그게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실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했고, 그게 네. 주 52시간 상한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단위가 큰 곳은 괜찮지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더해져서 지금 기업의 실질적인 준비 상황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90%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조사 결과에 대한 뭐 생각을 보태셔서 지금 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님? 그 노동부에서 조사한 사항들은 지금 한 90%까지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관리 중심으로 많이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 뿌리 기업 같은 게 조선업종 특히 이런 곳에서는 44%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도 한 25%, 6% 정도는 지금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지금 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작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이 글쎄 단축을 3개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보면은 사실은 작년에 수주 일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장근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지금 가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경쟁 상황이 정상화되고 한다면은 인력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50 이상의 중견기업 쪽으로 대기업 300 이상 대기업 쪽으로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50인 미만 사업장 인력난은 지금 현재도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에서 인력이 그걸로 이동해 간다면은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또 대부분 뿌리 기업이나 섬접종 이런 쪽에서는 충전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글로시안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미숙령이 돌아왔을 때의 노동 생산성적으로 맞추기 어렵다. 또 일간에서 어떤 그 한 팀으로 이루어서 하는 일관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조업들은 굉장히 이 현재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제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유연성 있게 좀 법 집행하는 것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지금 구인난 말씀하셨는데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 제한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상당 부분 착시일 수 있다. 코로나가 비전엔 착시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영세 사업장들은 구인난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 지적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용자 측에서 아까 이제 주 52시간 상간제 도입을 좀 더 연기해야 된다, 연기해서 실시해야 된다. 특히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지금은 문제가 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가 이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덮어주는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 상황은 사실은 이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부 자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사용자 측에서 한 게 전부 다 조사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굉장히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별, 업종별, 기업별 편차의 준비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대규모 사업장을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 2군데를 이제 가봤는데 거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제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이 이제 지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 문제인데 저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도 아까 이제 30% 정도, 25% 정도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다른 한 70%는 준비가 돼 있다. 어느 정도 이런 얘기 돌려서 이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30%, 25%라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50인 이하 사업장은 대부분은 이제 아까 정덕화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교대제 사업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업장은 인원이 일부 부족하면 몇 명 단위로 그냥 이렇게 채용을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교대제 사업장은 교대제 시스템이 3교대냐 4교대냐에 따라서 한 명이 아니라 3명, 4명 단위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대제 사업장은 이 구인에 대한 이 어떤 어려움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거를 계속 유예하지 말고 빨리 적용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모든 제도가 전체 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을 통틀어서 어떻게 정책적 대응을 하려는 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별, 업종별, 규모별 편차가 굉장히 크고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다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다양한 어떤 사후적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더 늘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네.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것을 미루기에는 전체적으로 제도 시행이 가져올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업장별로 지원을 하든지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금 시작하는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에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그 조치 위반 시 내려지는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시행 자체가 시기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칙을 통해서 강화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럼 나쁜 처방이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외과적 수술해가 노안 환자 보고 운동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상당히 좀 회복된 과정에서 조금 힘들지만은 지금부터 운동해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훌륭한 처방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50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적 피해를 강행한다 이러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었고 정부에서 유예 없이 확인다고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법 집행을 할 때에도 바로 법에 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시행 조치를 할 기간을 주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한 40일 정도를 뭐 정부에서 유예 시행 조치 정도를 하려는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예를 들어서 고의가 아닌 위반 사항, 예를 들면 이제 구인을 그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다 했는데 1년간 때문에 못 구하고 있어서 못 지르고 있다. 할수 시간 넘어간다. 또는 수주가 늘어나는 게 있는 걸 입증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의 사업장에는 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유예기간을 좀 많이 줘서 법 집행 시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네. 시설 개최 이런 것도 수주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하는 거 이런 거 자금 좀 융자를 해줘서 시설 빨리 만들 수가 있도록 해준다든지 네. 뭐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법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제재 규정에 거의 준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뭐 특별히 완화하는 것도 문제고 더 강화하는 것도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정덕화 사무국장님은 이 위반했을 때 선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적발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바로 제재를 하는 거는 오히려 적절치 않고 중요한 거는 40일이건 30일이건 10일이건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장이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지가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느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1,000만 원 내고 2,0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또 위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실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떻게 이분들을 지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건데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기간을 더 늘려달라. 이거 잘못하면 유예 기간 늘리는 거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어떻게 제시하고 따르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 최선의 방법은 저희들은 5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는 노사가 합의를 하면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노사가 합의를 해서 노사를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노사가 합의하면은 뭐 대기업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시행할 수 있겠죠. 그것도 노동 공급 시장으로부터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주 40시간제가 정착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가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어느 가면은 그 가겠죠. 그 능력 있는 사업장은 그게 자율적으로 좀 강행적으로 하더라도 50 미만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저희들 유예를 좀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차선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을 시행한다고 그러면은 법 집행 시에 위반됐다고 바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조치를 하는데 고의성이 없는 거 입증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센터를 통해서 구인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리가 없어 안 들어오는 걸 그게 고의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시정 조치 기한 좀 많이 줘서 행정 집행에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밀착 컨설팅을 해줘서 능력이 없어 못하는 부분, 네. 컨설팅 해주면 하겠다. 몇 개월 이내에 전문 네. 컨설팅 기관에서 몇 개월 이내에 완료를 하겠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입증되는 고의가 아닌 의지가 있는 기업이 입증되는 기업에 한해서는 법 집행의 시행을 좀 유예해서 좀 유연성 있게 네. 지금 현재 현실 맞지 않는 법 적용이 많으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영세사업장의 노사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문호조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대표하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노동자 대표라고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질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예 기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구인을 말씀하세요. 근데 중소사업장, 영세사업장의 구인난은 주 52시간 이전에 68시간 일할 때도 굉장히 구인난이 심각하고 지금도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로 시간이 줄어드니까. 인력 부족률 자체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건데 뭐 더 심해지고 덜 심해지고를 떠나서 그러면 영세사업장에 시간을 더 주면 구인이 안 되는데 그럼 거기에 누가 한 달, 두 달 더 준다고 해서 거기 가겠느냐. 영세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두 달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더 주는 거, 덜 주는 거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실효성이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영세사업장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네.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겁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은 기업은 생산량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인력 투입, 근로시간 투입이 적게 되면 생산량이 떨어져요. 그럼 납품을 못 합니다. 근데 생산을 보존해서 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52시간제를 시행하고자 하면은 인력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늘어난 인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현재도 상시적인 인력난인데 더더욱 인력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기업에서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굉장히 인력 채용, 인력 공급 시장부터의 경쟁이 이제 주 52시간제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도 계속 개최를 해가죠. 형편되는 기업들은 자동화 또는 뭐 통해서 인력을 생산 보존하기 위한 방법도 찾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근로자 대표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뭐 얼마든지 그런 대표 얘기는 구할 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 네네. 이것은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 내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과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분 다 공히 동의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사업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자들을 처벌하고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하려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좀 챙기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뭐 두 분 말씀 들으면 더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참을 더해도 얘기들은 더 나올 것 같아서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여전히 아까 이승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노동 시간이 긴 국가 뒤에서 순서에 드는 국가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중에 말씀 못하신 내용이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정책적이든 아니면 뭐 사업자 입장이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점검이 됐으면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짧게 1분 정도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승엽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주 52시간 시간제든 법정 근로 시간 뭐 이런 다양한 최저임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들이 이게 가장 취약한 계층 네.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제외 대상이고 주 52시간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네. 근데 이분들 숫자가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약 330만 개 사업체가 5인 미만이고 이게 이제 전체 79%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6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26%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실근로 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네.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정책적으로 기획하지 못하고 추진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현 정부가 본인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5인 이상까지는 어쨌든 간에 제도가 적용되는 건데 5인 미만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 사용자 측에서 얘기하는 거에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현 정부는 촛불이라고 하는 탄핵 국면을 통해서 등장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등장한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와 상응하는 형태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근데 그걸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하청 문제 아까 이제 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사무국장님이 원하청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 뭐냐면 뱀의 꼬리를 받고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면 뱀이 자기 다리를 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밟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경제민주화의 문제, 그다음에 불공정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사실은 선행되고 나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이런 문제들이 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순서를 전혀 거꾸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번 정권은 전 이미 틀렸다고 봅니다. 네. 다음 정권 이후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국장님. 네, 뭐 늘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업의 준비 사항이 지금 덜 돼 있는 거고 특히 50 미만 사업장의 경영상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 기관들을 좀 유예를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유예가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집행상의 유연성을 좀 최대한 발휘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업종별, 직무별 이 특성이 맞는 이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력난 또는 공기 업무 특성상 이 주 50시간에 걸려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세하게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50 미만 사업장은 중소영세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사가 합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 이 정책의 종착점은 노사를 위한 것이니까 노사가 합의를 해서 8시간의 추가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가도 괜찮겠다. 50 이상 또는 300 이상 대기업들은 법으로 강행을 해서 하더라도 50 미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주 50시간 제도에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차제에 이제 주 50시간제가 정착이 되면 근로시간이 총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로를 기준에서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차제에 노동 생산성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 생산성은 지금 우리 경쟁 상대인 OECD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상대에서 굉장히 낮다는 것은 각종 지표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그 컨베이어를 타고 도는 생산 라인에서 서너 대를 몰아서 하고 나머지 근무 시간 중에 휴대폰을 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노동자학과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사실은 근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무 집중도 몰입도를 높일 수가 있고 기업도 인사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불필요한 회의, 다 불필요한 업무랑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다음에 직무를 잘 분석해서 직무를 적합한 또 적소에 잘 배치를 하고 평가 보상 시스템을 공정하게 갖추는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한 단계 끌어된 선진국 체제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오늘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